수호가 사실 우리 약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무디지 않습니까? 최소한 4, 50대들이 수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행사할 때 수호를 기꺼이 해주시겠다 하시니까 신장 미소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제가 멘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만하죠. 제가 이제 출판 디자인을 한 5번째 하니까 그 원고 쓰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호하시는 우리 강사님이 상당히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봤습니다. 제가 과연 뭘 했는가 봤는데 정말 제 판단하기에 따라 제가 큰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부터 글을 써왔습니다. 잘 쓰는 글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글을 쓰면서 뭔가 또 제 자신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널리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영화를 전공할 때 시나리오를 많이 썼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는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언젠가 멋진 감독이 되겠다. 근데 부천에 오면서 그 꿈을 적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제 몸무게가 키가 170에다가 몸무게 79kg 그리고 작가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다 뻥입니다. 키는 한 169고요. 몸무게는 지금 82. 사실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냥 글 쓰는 낙서쟁이지 제가 무슨 작가겠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하도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내니까 작가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작가 좋지 않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작가는 타이틀 참 좋고 또 여기에 작가들 그게 작가 아니겠습니까? 작가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술은 좋다, 포기는 없다. 예술 이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술이 좋다. 예술가는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화가를 만났지만 그 화가분들이 그 프레임 그림 한 폭에 담아놓은 그 예술적인 혼 그리고 그분들의 흔적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하면서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에요. 카트가 24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영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올해 초에 제가 미술에 정말 이렇게 조예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게 해준 김문득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면 좀 덜 떨어지고 참 모자라는데 이 많은 화가분들께서 기꺼이 그 동네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몽돌이 영화에 빠졌을 때거든요. 다른 의미를 떠나서 몽돌이란 게 제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에 있다 보니까 그 제발 파도가 치는데 그 돌이 둥글둥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난 사람이 되지 말고 둥글고 단단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몽돌입니다. 근데 닉네임을 잘못 지었는지 너무 세파에 시달려 보니까 단단하긴 단단한데 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좀 둥글게 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이 인생은 아름다워.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제발 시달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고 좋은 분이 많다는 걸 느끼고 싶고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난을 치다 난장을 치다. 그 치다는 말이 상당히 좋은 단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다군자 매남축을 했는데 그 치다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치다는 단어를 넣었는데 그때 2010년도에 제 소신껏 글을 썼습니다. 제 글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많았고요. 어떤 분들은 통쾌 유쾌하다 했지만 돌아보니까 세상이 내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얼마나 아픈 건가 또 세월이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네 번째 책이 제출의 미디어 콘서트였는데요. 아까 제 영상에 보이시듯이 그 지역 언론 매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이금복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금복 대표님은 목소리 딴따라 출신입니다. 뭐 영화도 하시고 많은 걸 하셔가지고 상당히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하신데 세대의 어떤 감각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50대인데 저는 40대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좀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난장톡을 하면서 부천에 이념을 떠나서 아까 홍갑교 관장님 뭐 여러 가지 다인분들 많은 분들 만나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런 스펙트클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술이 좋다, 미는 없다. 제가 속도에 말했지만 사람이 좋더라고요. 사람을 좀 좋아해야 되겠다. 그 예술 한 작품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그 예술하는 분 정말 고단하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작품 하나에 며칠을 걸리면서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말고 예를 들어 미술시장 너무 죽어가지고 일당도 안 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요. 그 옆에 제가 어떻게 보면 빌붙여서 제 스스로 힐링이 됐습니다. 그 화가들, 작가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고요. 저 자신이 또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때 옆에 우리 자기들 글을 좀 써달라 할 때 제가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글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한 분 하가의 글을 쓰다 보니까 한 20여 분의 하가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내용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승관이에서 왔는데요. 김성동 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거 참, 예. 김성동 희망재단 우리 당사입니다. 이렇게 혼자 말을 하고 중간에 오신 분은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각별히 김성동 전 시의원님하고 김성동 희망재단 이름을 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천에 있으면서 한 10년 동안 한 길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부천시의 문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부천 전 시장님도 계시고, 뭐 당현정 의원님 다 문화에 깊게 관여하시고 관심 많은 거 있지만, 저는 비주류로서 아웃사이드로서 부천 문화 뭐가 문제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부천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벤트와 어떤 행사 위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 산업화로 가는 가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천 시민이 상당히 인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필이라든지 부천국제영화제 같은 상당히 이 헬스가 들어가는데 부천 시민은 필요 와닿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천하면 정체성 아이콘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천이 대한민국 봤을 때 문화가 월등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포항이라든지 울산 다른 도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당연히 경제가 올라가니까 문화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부천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잡고 있는데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화를 산업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독이다 보니까 부천 시민 아니면 정치인들이 문화를 일단 내려놓고 다른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데 저는 항상 그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아이콘은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 산업으로 융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부천은 문화 중심도시 건설과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대단한 문화 산업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산업 도시. 그냥 말로만 하는 산업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될 수 있는 다른 데서 지금 홍범표 전 시장도 계시지만 부천이 문화 그 아이콘을 가지기 위해서 한 15년 이상을 투자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문화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화에 대해서 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문화 산업이 이런 거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배로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죠? 보셨는데 그 맹세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저도 거기 보니까 눈시이 불쾌해지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죠. 세상은 변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제약자는 항상 기득권 세력에서 짓밟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문구 중에 계란으로 빠이치기, 빠이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서 빠이를 넣는다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계란으로 빠이치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얼토당도 아니라 할 때 계란으로 빠이치기라는 말을 하는데 계란을 바위치기 가지고 그걸 끊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난한 길을 가더라도 다 여기 계시는 분이 계란이 돼줄 수 있죠. 예.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뭐 제가 이게 순간이가 있어가지고 정치적 발언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물론 제가 선택한 길이 제가 되게 험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성은 그렇지 않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비주류가 되더라고요. 비주류인데 비주류도 잘한 맛이 있더라고요. 주류에 편성하는 것보다 비주류로서 목소리를 내고 비주류로 가는 길 여러분이 같이 해준다면 비주류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간단하게 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포켓천 그게 안에 그 시민회관을 제가 대관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관을 했는데 캔슬을 해가지고 제가 자리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그 추운 날에
거리에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정말 지금도 제가 사진을 보면 그때 와주신 분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오늘도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한 분 날씨도 추운데 전화를 하면서도 이분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마다 정말 내가 빚쟁이구나, 정말 죽일 놈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출판 기념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권력을 가지고 출판 기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가 누구 말도 몇 억을 걸고 몇천을 벌어가지고 뭐 다른 거 저는 그런 것도 못합니다. 제가 5번 했는데 한 번도 권력을 잡아가지고 출판 기념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정말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출판 기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인의 출판 기념 비판하는데 저는 권력을 한번 잡아냈던 거예요. 권력으로 해가지고 뭐 이해관계에서 제 착각한 거의 없습니다. 이 앞에 고주명 사장님도 박수는 이해관계라는 건 대인 때 같이 치는 거고요. 뭐 제가 뭐 고주명 뭐 간판하는데 뭐 이런 거 도움 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 많은 학아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예술의 혼이 깊은데 그냥 동심 갖고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참 괜찮아 후배다. 저런 친구가 문화에 대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같이 해주신 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제가 5분이나 출판 기념 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존심 참 강한 놈이거든요. 청년 원래 경상도는 자존심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다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하는 걸 내려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남송이 있겠습니다. 웰빙문화위원회 위원이신 최은신다혜 선생님 모시고 시남송이 있겠습니다. 김진양 수거감사께서 같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원정이 한겨울 문희질 사랑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소를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분노를 날리고 자동차들은 뒤통거리며 새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겨령의 한계에 못 이긴 저 기꺼이 묶였으며 오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며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고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여오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로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겨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